오늘 미국 축구계는 LAFC 단장의 발언으로 인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이적설이나 희망회로가 아닌 손흥민 선수와 케빈 데브루이너 선수의 조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현지 언론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손흥민의 파트너는 데브라이너다라는 단 한마디가 스포츠 미디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조합이 반칙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데브루이너 선수의 축구 스타일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두 선수가 함께 언급되는 순간 어떤 시너지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LAFC가 이 조합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단장의 발언이 단순한 추측인지 아니면 이미 계획된 시나리오의 일부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금지된 조합이 MLS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은 세계 최고의 스타와 자본이 모이는 도시답게 매일 아침 분주합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오가는 가운데 특별한 사건이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공항은 순식간에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 소리가 뒤섞여 공항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이 축구 선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LA에 도착한 인물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로 불리는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의 공식 대리인 패트릭 데코스터였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세계 축구 질서의 변화를 알리는 상징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동안 LAFC와 유럽 최상급 스타를 둘러싼 소문은 많았지만 대부분은 가십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데브루이너 선수의 에이전트가 직접 LA에 나타난 순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탐색전이 아닌 프로젝트의 실체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데브루이너 선수 측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상당한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미 유럽 축구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백지 수표에 가까운 제안에도 불구하고 데브루이너 선수는 LAFC를 선택했으며 이는 LAFC의 프로젝트가 상당한 규모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여 커리어 후반을 설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목적지는 중동이 아닌 태평양을 건너 미국이었습니다. 이는 축구의 중심 논리가 단순한 금전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하는 시대가 지났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축구는 오랫동안 자본이 선수를 선택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특정 경우에는 선수가 함께 뛸 동료뿐만 아니라 함께 호흡할 리더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선택 기준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LAFC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데브루이너의 에이전트가 공항에서 남긴 짧은 발언은 전 세계 축구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데브루이너는 현재 연봉보다는 다시 한번 축구에 대한 열정을 되찾고 싶어하며 그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핵심 인물이 LA에 있으며 그 인물이 바로 손흥민 선수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케빈 데브루이너는 오래전부터 손흥민 선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드러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범절이 아닌 전술적 안목과 감각적 재능을 겸비한 선수로서의 평가였습니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이러한 상황을 축구적 갈증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했습니다. 데브루이너는 이미 맨체스터 시티에서 트로피, 개인상 등 모든 것을 성취한 선수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갈망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자신의 패스가 최상의 결과로 연결되는 파트너와의 호흡입니다. 로마노에 따르면 데브루이너는 사적인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 내가 만든 기회를 120%의 결과로 바꾸는 거의 유일한 선수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골 결정력 이상의 평가를 의미하며 축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대한 깊은 공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공개되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잉글랜드였습니다. 만약 데브루이너나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 리그를 선택했다면 팬들은 분노하거나 조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LAFC와 같은 팀을 선택한 것은 축구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은 축구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영국 언론과 팬들은 분노보다는 상실감에 가까운 감정을 표출하며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 축구의 최종 목적지라는 자부심의 균열이 생겼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부 분석 기사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탈 이후 리그 전체의 템포와 상징성이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특정 선수 한 명의 영향력이 리그 전체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는 인물은 LAFC의 공동 구단주 베니 로젠탈입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영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내부 보도에 따르면 그는 데코스터와의 미팅을 위해 산타모니카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준비하고 개인 헬리콥터까지 동원했습니다. 이는 과시가 아닌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축구 외적인 문제는 고려하지 말고 오직 그라운드의 비전에 집중하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미국 자본의 실행력과 손흥민 선수라는 신뢰 자산이 결합했을 때 창출되는 시너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앙리 베컴과 같은 슈퍼스타들이 미국 무대를 밟은 사례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의 이적은 대부분 커리어의 황혼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명예로운 마무리 욕구와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다릅니다. 케빈 데 브라이너는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이며 그런 선수가 한 명의 동료를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성기에 있는 스타들이 리더십과 비전을 보고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현상은 축구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트로피 숫자가 아닌 태도, 헌신, 경기장 안에서의 책임감으로 동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축구계를 넘어 문화와 경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일본 재계에서는 문화 주도권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공개 발언이 나왔으며 일본 언론과 커뮤니티는 분노, 체념, 인정이 뒤섞인 복잡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에서는 오타니, 쇼헤이와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며 두 선수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가 일본 스포츠 스타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영향력 분석 결과 손흥민 선수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를 아우르는 진정한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축구가 세계 공용어라는 점이 본 분석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본 이야기의 감정적 정점은 데니스 부안가 선수의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사우디 클럽으로부터 약 1조 원에 달하는 패키지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이적을 거절했습니다. 그의 거절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내 골의 절반은 손흥민이 만들어줬다. 축구가 즐겁지 않은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그의 발언은 미국과 프랑스 언론에 동시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는 혼자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함께 뛰며 경기장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팀 문화가 한 선수의 가치관까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본 장면을 보며 저 역시 감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프로스포츠가 이처럼 낭만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으며 그 중심에 한국 선수가 있다는 점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팬들의 반응 또한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 팬들은 이를 트루 러브라고 명명했고 유럽 언론은 돈보다 신뢰를 택한 선택의 경외감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더 이상 한 팀의 주장이나 스타 선수가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이적설이 아닙니다. 한 선수의 리더십과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이 어떻게 거대한 자본의 논리를 넘어 새로운 축구의 중심을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이제 뛰어난 공격수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선수 개인의 브랜드와 가치가 클럽의 엠블럼만큼 강력해지는 시대. 우리는 그 거대한 변화의 첫 페이지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 흐름이 축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그 중심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끝까지 지켜볼 이유는 충분합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축구의 역사는 늘 이러한 순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먼저 나오고 세상이 흔들리고 그리고 어느 순간 현실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소문으로 끝날지 아니면 역사의 시작이 될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답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조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손흥민은 2026년이 끝이 아닐 겁니다. 그는 2030년 월드컵에서도 한국을 지킬 사람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예언을 던진 주인공은 다름 아닌 2022년 카타르의 기적, 포르투갈전 승리의 숨은 주역 권경원입니다. 김민재의 공백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꽁꽁 묶으며 16강 신화를 썼던 그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단순히 친구를 향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잔디 위를 달리고 있는 권경원 자신이 목격한 진짜 월드 클래스의 품격, 그리고 본인 또한 2026년 북중미를 향해 던지는 마지막 도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양의 일부 잔류를 이끈 권경원이 말하는 손흥민의 2030년 시나리오와 화려한 조명 뒤에서 묵묵히 칼을 갈고 있는 이 베테랑의 소름 돋는 준비성을 심층 분석합니다. 2022년 12월 3일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김민재가 부상으로 빠진 그 자리, 대한민국 수비의 심장부에는 권경원이 서 있었습니다. 상대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 호날두가 이끄는 포르투갈. 전 세계가 한국의 패배를 점칠 때 권경원은 스스로에게 단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타임 투 쇼, 지금이 보여줄 시간이다. 바로 이 지독한 긍정의 마인드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권경원은 호날두와의 공중볼 경합에서 밀리지 않았고 노련한 위치 선정으로 포르투갈의 파상 공세를 잠재웠습니다. 16강 확정 직후 그는 환호하는 대신 동료들을 챙기며 묵묵히 뒷문을 지켰습니다. 명백히 권경원은 화려한 스타는 아닐지 모르지만 팀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구멍을 메워주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부담을 즐기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를 16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는 3년이 지난 지금 K리그의 안양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권경원의 가치는 수치로 증명됩니다. 2025 시즌 중반 UAE를 떠나 안양에 합류했을 때 팀은 수비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1경기 28실점. 하지만 권경원이 수비 라인을 지휘하기 시작하자 안양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권경원이 UAE 시즌을 마치자마자 휴식 없이 곧바로 안양의 후반기를 책임졌다는 사실입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경기를 치러온 초인적인 일정. 유병훈 감독은 그를 향해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습니다. 권경원이 합류한 뒤 실점률은 수직 하락했고 안양은 역사적인 일부 잔류를 조기에 확정지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베테랑의 품격을 봅니다. 조기 잔류 확정 후 맞이한 꿀맛 같은 휴식기에도 그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개인 훈련에 몰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단 한 번도 국가대표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어떤 기회가 오든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만 잘하면 어떤 상황이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무서운 성실함이야말로 우리가 권경원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대목은 바로 친구 손흥민을 향한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흥민이는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음 2026년은 물론이고 2030년 월드컵에서도 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같은 필드에서 부딪히고 같은 무게를 짊어져 본 수비수로서 느낀 손흥민의 자기 관리와 영향력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손흥민이 미국 LA에서 7만 7천 관중을 동원하며 메시와 경쟁하고 있을 때 권경원은 안양의 잔디 위에서 친구의 건승을 빌며 자신 또한 그 무대에 서기 위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 아니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LAFC 구단 역사상, 아니 MLS 출범 이래 가장 충격적인 배신이라 불릴 만한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대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왕, 아시아의 호랑이 손흥민이 미국 땅을 밟았을 때 그곳에는 그에 걸맞은 황제의 대관식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대관식은커녕 지금 구단이 내놓은 청구서는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의 커리어 마지막 전성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가? 지금이 손흥민을 데리고 실험을 할 때인가? 미국 현지 팟캐스트는 분노로 들끓었고 팬들은 구단 사무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바로 LAFC가 오프시즌 내내 내린 이해할 수 없는 감독 선임과 스쿼드 운영 때문입니다. 34살 선수로서 하루하루가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이 시점에 손흥민은 우승컵이 아닌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축구 전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전설적인 선수가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어떻게 고립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현지 전문가들조차 이건 범죄에 가깝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진실을 명백히 파헤쳐 보려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 미국 MLS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MLS 무브가 전한 편의 팟캐스트 내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LAFC 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보이스 오브 더 블랙 앤 골드에 출연한 패널 닉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 구단의 결정 과정 자체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바로 신임 감독 마크 도스 산토스의 선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손흥민이라는 월드 클래스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명장 혹은 확실한 우승 청부사를 데려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LAFC의 선택은 놀랍게도 내부 승격, 그것도 실패한 과거가 뚜렷한 인물이었습니다. 닉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만약 내부 인물을 택할 생각이었다면 스티브 체룬돌로 전 감독이 떠날 기미를 보였을 때 이미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 시즌이 다 끝나고 골든타임을 다 놓친 뒤에야 허겁지겁 꺼낸 카드가 고작 도스 산토스인가? 이것은 팩트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LAFC를 잘 아는 인물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감독으로서 보여준 성적표는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 시절 그가 기록한 성적은 22승 20무 39패. 승률은 고작 27%에 불과했습니다. 10경기를 하면 3경기도 채 이기지 못하는 감독에게 손흥민이라는 페라리의 운전대를 맡긴 셈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취임 일성으로 문화회복, 공격적 색채, 하이프레싱이라는 화려한 단어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닉은 말은 훌륭하다. 하지만 왜 그 방향을 더 일찍 선택하지 않았는가? 지금 이 선택은 혁신이 아니라 그저 늦은 복구 작업에 불과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LAFC는 지금 우승을 위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즌의 실패를 덮기 위한 임시방편을 마련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막 팀에 합류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려는 손흥민 선수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독 선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술적 학대에 가까운 팀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 LAFC의 중원에는 창의성이 전멸했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공이 전방으로 배급되어야 공격수가 득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LAFC의 스쿼드를 보면 중원에서 공을 예쁘게 차줄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기 위해 하프라인, 아니 수비 진영까지 내려와야 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분석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도 하고 경기 조립도 하고 심지어 볼 운반까지 해야 하는 상황. 이것은 프리롤이 아닙니다. 이것은 팀이 선수 한 명에게 전술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직무유기입니다. 패널들은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선수 보호는커녕 34살이 되어가는 선수의 체력을 갉아먹는 방식이다. 공을 앞으로 보낼 방법이 없어서 손흥민을 끌어내려 쓰는 팀이 우승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한국 팬들의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LAFC가 손흥민을 우승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유니폼 파리와 관중 몰이를 위한 흥행 카드로만 소비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팀들을 보십시오. 인터 마이애미는 리오넬 메시를 위해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줄 월드 클래스 동료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들은 메시가 오직 마법을 부리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반면 LAFC는 어떻습니까? 손흥민이라는 보석을 데려와 놓고는 그를 광산의 곡괭이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구단의 태만이자 선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 상황이 더욱 뼈아픈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에게 남은 시간, 그리고 다가올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이번 LA행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이 열리는 그 땅에서 미리 현지 적응을 마치고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을 화려하게 장식하겠다는 거대한 청사진의 일부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체력 관리와 안정적인 팀 환경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LAFC는 그 어느 것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감독, 구멍 뚫린 중원, 그리고 독박 축구. 이대로라면 팀 성적은 물론이고 손흥민 선수의 폼과 커리어에도 치명적인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손흥민의 태도입니다. 현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와 묵묵히 몸을 풀고 전술 이해도가 떨어지는 어린 선수들을 붙잡고 직접 동선을 알려주는 그의 모습은 리더 그 자체였습니다. 34살이 되기 전에 다 날린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정작 본인은 팀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스 산토스 감독과 LAFC 보드진은 손흥민의 이런 품격에 기대어 안일한 도박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이니까 어떻게든 해주겠지, 소니가 있으니까 해결되겠지라는 무책임한 낙관론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영웅의 헌신은 팀을 구원할 수 있지만 시스템 없는 헌신은 영웅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6만 관중이 꽉 찬 LA의 홈구장에서 손흥민이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고 싶은 팬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LAFC 구단에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영입한 선수는 단순한 윙어가 아닙니다. 10년 넘게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증명해낸 역사이자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입니다. 그런 선수를 데려왔다면 적어도 그가 가진 능력을 100%, 아니 120%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구단의 의무입니다. 지금 쏟아지는 비판과 역풍은 팬들의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이라는 시대의 아이콘이 허무하게 소비되는 것을 막으려는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시즌 개막까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과 구단 수뇌부는 지금이라도 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가 영입이든 전술적 수정이든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LA의 태양 아래서 고립되어 땀 흘리는 모습이 아니라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늦은 밤 지구 반대편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분노하고 또 기대하는 이유입니다.